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의 은하가 썩어가던 그 시점과 오늘날 종로 금은방에 중국인들이 가짜 금을 들고 나타난 사건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설계한 거대한 재평가, 즉 더 그레이트 리밸류에이션의 서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금의 가치를 다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지 7분 만에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 신재무 부마이너스 연준 협약이라는 거대한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자산 매입 기능을 재무부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재무부는 돈을 찍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요? 바로 금입니다. 현재 미 재무부 장부상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2달러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이를 현재 시가인 5,000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재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앉은 자리에서 수조 달러의 회계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돈으로 34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국채를 갚거나 비트코인 같은 차세대 자산을 매입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보관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금을 가장 많이 모아온 중국도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금의 계급 파티아이 ERING 전략을 사용합니다. 모든 금이 똑같은 금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뉴욕과 런던 거래소에서 인증한 품질 마크, 즉 크유 마크가 찍힌 금은 T1로 분류되어 100%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반면 인증되지 않은 중국이나 러시아산 금은 T3로 격화됩니다. 이들에게는 높은 에어컷, 즉 가치 할인을 적용해 국제시장에서 거래를 사실상 차단합니다.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금은 노란색 고철에 불과하게 만드는 정밀 타격입니다. 미국이 이런 과격한 정책을 쓸 수 있는 명분은 중국 스스로가 제공했습니다. 지난 2020년 발생한 킹골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중국의 대형금 가공업체가 83톤의 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도금된 구리 덩어리였습니다. 최근에도 선전의 대형금 거래 플랫폼인 JWR이 파산하며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감정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가치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의 시스템을 믿을 수 없으니 중국산 금도 믿을 수 없다는 논리로 중국의 금 보유고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 붕괴는 우리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중국인들이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금을 유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 조잡한 도금이 아닙니다. 텅스텐 가루를 내부에 섞어 무게를 정확히 맞춘 이른바 3세대 가짜 금입니다. 이 사건으로 국내 금은방 상인들은 중국인들의 금 매입을 전면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범죄로 보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중국산 실물 자산의 신뢰가 바닥을 쳤음을 상징합니다. 중국발 자산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대중의 뇌리에 각인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해볼까요? 금의 밀도는 달러 19.32TEXTGCM 세달러, 텅스텐은 달러 19.25TEXTGCM 세달러입니다. 소수점 단위까지 비슷하죠. 특히 최근의 위조는 텅스텐 가루를 내부 곳곳에 분산 배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겉면만 측정하는 X-ray 장비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습니다. 금을 녹이거나 구멍을 뚫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산의 검증 비용을 극도로 높입니다. 거래할 때마다 금을 녹여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유동성 있는 화폐가 아닙니다. 금의 가장 큰 장점인 보편적 가치가 중국발 위조 기술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은하인 데나리우스의 은 함유량을 95%에서 서서히 낮춰 5% 미만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시민들은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거부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제국은 더 이상 군대를 유지할 수도 행정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이와 흡사합니다. 민간과 국가 시스템 전반에서 자산의 순도가 무너지는 현상은 곧 체제 신뢰의 붕괴이자 패권의 상실로 이어지는 멸망의 전조 증상입니다. 중국은 페트로 위안, 즉 석유 결제 시 위안화를 쓰고 이를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 계급화 전략 앞에서 이 전략은 무너집니다. 사우디가 위안화를 받아 상하이에서 금으로 바꿔도 그 금이 T3 고철 취급을 받아 뉴욕에서 달러로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산이 아니라 처치 곤란한 짐이 됩니다. 결국 실물 자산인 금의 신뢰도가 담보되지 않는 한
위안화 국제화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이 신뢰의 고리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금 이후 무엇을 준비할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텅스텐을 섞을 수도 마크를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수학과 코드가 100%의 순도를 보증합니다. 검증 비용이 제로형에 수렴하는 이 수학적 정화는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더 이상 물리적 검증이 불가능한 금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공간에서 절대적인 신뢰의 패권을 잡겠다는 선언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레셈의 법칙은 이제 현대 금융시장에서 재현됩니다. 가짜가 판치는 중국산 금악화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인증된 서방의 금과 비트코인 양화로 자본이 쏠리는 신뢰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로에서 발생한 중국인의 가짜 금 사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주머니를 턴 사건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체제가 가진 신뢰의 파산을 알리는 경종이었습니다. 패권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지금 그 신뢰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